안녕하십니까. ISBC의 김완희 대표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제 AWS 조상만 매니저가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파트 1에서 DCV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DCV에 대한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사용자 사례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데모 영상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아마 할당 받은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 내에서 좀 일찍 끝내고 끝나면은 이제 그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요 화면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고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스탠다드 VDI 서비스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 소개, 그리고 산업별 이 VDI에 대한 실제 유즈 케이스, 그리고 이 VDI에 대한 이제 서비스의 장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데모 영상, 그리고 저희 ISBC에 대한 소개와 AWS의 MSP에 관련된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이어서 이제 Q&A를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통상적인 VDI 형태 많이 보셨으면은 아마 좀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AWS 표준의 이제 이 VDI 서비스는 어제 파트 1에서 설명한 AWS 나이스 DCV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 VDI 서비스의 앞단에 웹 포털을 이제 접근을 해서 백엔드에 이제 렌더팜, 그리고 CA 부분에 HPC와 연동되어서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격 터미널에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여 협업하는 그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VDI에 필수한 그 오픈GL과 DX11의 가속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후반부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원격의 스트리밍 영상이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AES-256이라는 암호화 형태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R&D 렌더팜, 그 다음에 오픈GL 가속. 그래서 크게 이제 윈도우, 리눅스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워크 세션을 사용하실 때는 각각의 이제 사용자분들이 독립적인 그 PC의 그래픽 카드와 이런 것 환경을 좀 무거운 자원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VD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이제 모든 자원을 중앙 집중으로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데이터도 이제 중앙 집중으로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관리가 수월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H.264, H.265라는 이제 로고가 보이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VDI를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인코딩 방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코딩이 아니고요. GPGPU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레벨의 그런 인코딩 방식을 채택하여 이제 H.264, H.265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오픈GL과 DX11을 다 이제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앞단에서 기본적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그림을 보셨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좀 더 이제 상세한 이제 AWS 기준의 인스턴스를 선정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인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지 그런 논리적인 그림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구성도를 상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DCV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엔진 프레임이라는 웹 포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VDI 웹포탈 서비스 노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웹포탈 통해서 사용자가 그 DCV라고 표현되어 있는 G5나 G4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VDI 형태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AWS 환경에서 쓰시게 되면 기존 이제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오토데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야라든지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이제 고객사 내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라이센스 서버를 통해서 AWS에 있는 자원에 있는 이제 컴퓨팅 노드들이 바라보고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이센스는 또 구독형이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로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꽤 있는데요. 그런 이메일 주소나 이런 라이센스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AWS 자원 위에서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픽 자원을 충분히 땡겨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트 1에서도 이제 조상문 매니저가 설명을 했었을 텐데요. 일단 이 VD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GPU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GPU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윈도우와 리눅스가 약간 좀 다른데요. 일단 콘솔 세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OS당 한 명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콘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용자가 매핑이 돼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세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눅스에서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OS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리눅스 안에서는 콘솔 하나에 여러 개의 버추얼 세션을 생성을 해서 이제 자원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Mwa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PU를 써서 로지컬하게 쪼개든지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큐리 프로젝트에 대한 잠깐의 소개인데요. DCV 이번에 이제 2023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실제로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영상 제작에 많은 이제 고객분들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런 와콤 태블릿을 좀 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태블릿 제조사하고 이제 이런 머큐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해서 2023 DCV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해당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사용하실 때 뭐 피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태블릿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VDI로 사용하면서 원격에 있는 그 그래픽 자원의 워크세션 안에서도 이 와콤을 거의 이제 100%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드라이버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 뭐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제 사용자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뭐 제조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 그 다음에 물론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 안에서도 뭔가 시각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DCV나 이제 이런 이 VDI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티아는 뭐 오토데스크나 이제 뭐 마야나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GPU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리눅스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했던 이제 와콤 태블릿도 이제 기능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VDI를 쓰시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웹포탈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관점과 관리자 관점에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DCV는 어제 이제 조상문 매니저가 설명을 했겠지만 좀 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뭐 HDR6사,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가용 대역 복과 지연 시간. 사실 이제 이게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크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DCV라는 이 제품이 네트워크 가용 대역폭을 그때그때 이제 적응하는 형태로
반영을 해서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 압축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웹포탈을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리눅스 데스크탑 1, 2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있는 이 화면에 썸네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메뉴에 윈도우즈가 이제 스몰, 미들,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있고 리눅스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형 시스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제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는 GPU를 할당을 할 때 이제 vGPU의 vGPU 사이징에 따라서 이제 큰 작업을 돌리시는 사용자와 미디움 사이즈의 작업을 돌리시는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메뉴를 분리해 놓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쓰실 때 이런 이제 DCV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상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 컬러, 그 다음에 픽셀, 이제 오디오 싱크 이런 많은 기능들이 2023의 버전이 올라오면서 더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실제 스트리밍 영상을 이제 FHD 기준으로 60프레임의 영상을 재생을 했을 때 맥시멈 11Mbps에 에버리지 한 2.6Mbps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로 실제 프레임과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의 딜레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동영상을 잠깐 이제 보시면 사용자가 요 이제 지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사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기본 세션 하나가 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션의 속성이나 지금 디스플레이 해상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 클러스터에 가용한 자원이 이제 몇 대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하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션을 하나 더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눅스 세션이 하나 지금 더 떴고요.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스펙 뷰 퍼프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벤치마킹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툴을 이제 실행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카티아서부터 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프레임이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작업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GPU를 어느 정도 쓰는지 지금 화면 보시면은 대략 한 35%, 38% 이 정도로 지금 그래픽카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 하나 올라온 거 잠깐은 답변 드리면은요. 지금 AWS에서 이제 저희 MSP 통해서 이 VD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VDI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과금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AWS 자원에 대한 과금과 저희 이제 MSP에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있는데요. 그 자원과 함께 MSP에 대한 코스트가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펙 뷰 퍼프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지금 두 번째로 요건 이제 게임의 GFX 벤치라는 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사용자는 두 개의 VDI 세션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GPU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사용자 세션이 동시에 이제 동작하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지금 양쪽 화면 다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GPU 사용료를 보시면 91%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스펙비퍼프 벤치를 하나만 돌렸을 때는 이제 대략 한 30%, 40%였지만 이 GFX까지 로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90%, 80% 이상의 GPU 자원을 쓰는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데모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T4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T4 말고 이제 예를 들어 A10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GPU의 인스턴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나의 GPU를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의 그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ISBC에 대한 소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HPC나 이런 엔지니어링 VDI에 관련한 이제 컨설팅과 그리고 국내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PC에 대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이나 이런 쪽에 또 저희 고객분들도 사용하시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사내 구축을 하셔도 되고 또 AWS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프렘에도 있지만 이제 이런 AWS와 함께 동저 환경이 거의 400유저에서 700유저 이런 대규모 환경이죠. 대규모 환경에 이제 동저 환경의 서비스를 저희가 또 국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저희 ISBC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요 데모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데모는 이 페이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요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이 VDI와 또 엔지니어링 VDI, 클라우드, HPC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블로그도 또 있으니까요. 이 블로그 내용을 또 봐주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제품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GPU가 있어야지 이제 이 VDI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VGPU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VGPU를 쪼개서 이제 쓰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이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통으로 예를 들어 이제 뭐 A6000이나 이런 거를 통으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용자 같은 경우는 뭐 고성능의 GPU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GPU 프로파일을 좀 라이트한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쪼개서 사용할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느 정도 GPU가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주신 질문은 이제 스트리밍을 수행하기 위해서 트래픽 전송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요. 실제 이 오픈GL이나 FHD의 그 60프레임의 영상을 다른 압축되지 않은 일반적인 솔루션을 사용해서 전송을 했을 때는 FHD 듀얼 모니터 기준으로 거의 100Mbps 이상을 소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DCV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자체도 압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쿠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H.264나 H.265도 또 병행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HD 기준으로 뭐 11메가 그리고 이게 이제 화면에 이게 움직임이 있을 때만 트래픽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Mbps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 앞에 차트를 보시면 FHD 하나 기준으로 이제 1920, 1080이겠죠. 여기에 60프레임으로 대충 했을 때 맥시멈 11메가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4K나 이런 걸로 보였을 때는 대충 한 40메가, 50메가 이 정도 아마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피크 기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커런트나 에버리지를 봤을 때는 그 전체 4K의 풀스크린 중에 일부 영역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된 부분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래픽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 부분 GPU를 쪼갠다는 의미는
비그가 아니고요. 비그는 이제 그 GPGPU를 썼을 때 얘기고, 지금 vGPU는 이제 실제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한 그 GPU 리소스를 쪼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요. 이후의 질문은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아니면 별도의 또 문의를 주시면 그때 이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